형수님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고마워요 도연씨. 말 놓으셔도 돼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수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멈춰섰다. 손에 든 접시가 차가웠다. 방금 전 시동생 도연이 건넨 말투가, 시선이, 웃음이 전부 이상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기묘한 감각이 집 안을 감싸기 시작한 게. 결혼한 지 석 달. 지수는 남편 준호를 선으로 만났다. 특별한 설렘도 극적인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괜찮은 사람이었다. 대기업 과장, 단정한 외모, 가족을 중시하는 성격. 부모님도 만족했고 지수 역시 안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사랑이 없어도 존중이 있으면 된다고. 안정이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결혼 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시동생 도연. 준호보다 4살 어린 남동생.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며 본가에 함께 살고 있었다. 처음엔 무난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형을 잘 따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수가 커피를 내릴 때 그는 부엌 문 앞에 기대어 있었다. 지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을 때 그는 맞은편에 앉아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가 빨래를 널 때 그는 베란다에 나와 도왔다. 형수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말은 친절했다. 태도는 공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나치게 가까웠다. 오늘도 그랬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지수에게 도연이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옆에 서서 물을 받았다. 팔이 스쳤다. 지수는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도연은 웃었다. 형수님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전 형수님이랑 친해지고 싶거든요. 그 말투, 그 웃음, 그 거리. 전부 이상했다. 하지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시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침실. 준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수는 침대 끝에 앉아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보. 응? 도연 씨가. 요즘 나한테 좀 많이 말 거는 것 같아.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그냥 친해지려는 거 아니야? 걔 원래 사교적이야. 왜 불편해?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시동생이 나를 계속 쳐다본다고? 너무 가까이 온다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준호는 그제야 지수를 돌아봤다. 그리고 웃었다. 도연이가 형수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 좋아. 너 혼자 집에 있을 때 많잖아. 그럴 때 도연이가 있으면 든든하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준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출근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준호의 말로 가득했다. 도연이가 있으면 든든하지.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형수님. 지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도연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헐렁한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막 일어난 듯 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형수님 계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소파 옆에 앉았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 형 출근했어요? 네. 그럼 우리 둘뿐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지수는 리모컨을 꽉 쥐었다. 도연은 TV 화면을 보는 척하며 말했다. 형수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네? 형이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집에 와도 피곤해하고. 형수님이랑 대화도 잘 안 하고. 지수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걸 정확히 짚어냈을까? 도연은 지수를 돌아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전 형수님이 웃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즘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도연 씨.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수는 일어섰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도연은 웃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죄송해요. 그냥 형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지수는 부엌으로 피했다. 손이 떨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도연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을 걸었을 뿐이다.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지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남편의 동생이야. 하지만 그 말을 아무리 되뇌어도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지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도연도 함께 식탁에 앉았다. 형 오늘 회의 어땠어? 그냥 그래. 피곤하네. 준호는 밥을 먹으며 한숨을 쉬었다. 도연은 지수를 슬쩍 쳐다봤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준호는 샤워 후 곧바로 침대에 누웠다.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해. 괜찮아요. 지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이어질지. 이 침묵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부를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준호는 주말에도 회사로 나갔다. 미안 급한 프로젝트라서. 저녁쯤 들어올게. 지수는 혼자 남았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도연이 있었다. 지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형수님 커피 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저 마실 거 끓일 건데 같이 드세요. 그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후 도연은 머그잔 2개를 들고 왔다. 하나는 지수 앞 테이블에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 놓았다. 지수의 바로 옆에. 형수님 요즘 뭐 하세요?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책 읽어요. 무슨 책이요? 도연은 몸을 기울여 책 표지를 봤다.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다. 지수는 책을 덮었다. 그냥 소설이에요. 재밌어요? 네. 거짓말. 네? 도연은 웃었다. 형수님 아까부터 같은 페이지만 보고 계셨잖아요. 지수는 할 말이 없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형수님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왜 저랑 눈도 안 마주치세요? 지수는 숨을 삼켰다. 도연 씨 이러지 마세요. 뭘요?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도연은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형수님이 싫어하시면 안 그럴게요. 근데 전 그냥 형수님이랑 친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더 친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맞았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형수님. 도연이 손목을 잡았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지수는 얼어붙었다. 놓으세요. 형수님 저 정말 형수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피하세요? 도연 씨. 형이 형수님한테 잘해줘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형수님 외롭잖아요. 손 놓으세요.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지수를 향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목이 뜨거웠다. 아직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수는 손목을 비볐다. 이건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외롭다는 말. 그 말이 정확히 지수의 마음을 찔렀다. 준호는 요즘 너무 바빴다. 집에 와도 업무 이야기뿐이었다.
지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런데 도연은 달랐다. 그는 지수를 봤다. 지수의 표정을, 감정을, 상태를 봤다.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지수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도연이는? 방에 있어요. 그래?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주말인데 회사 가서 미안해. 다음 주말엔 어디 갈까? 좋아요. 준호는 곧 잠들었다. 지수는 또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왜 준호한테 말하지 못할까? 지수는 거실 소파에서 낮잠에 빠졌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준호가 새벽까지 전화 회의를 했고 지수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다. 소파는 포근했다. 햇살은 따뜻했다. 지수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무언가 얼굴을 스쳤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손가락. 지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니, 뜰 수가 없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손가락은 지수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마를, 턱선을, 입술 가까이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도연이다. 알 수 있었다. 집에는 둘밖에 없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다. 정말 예쁘다. 손길이 사라졌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수는 그제야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손이 떨렸다. 방금 뭐였지? 이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꿈이었을까?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그건 현실이었다. 지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뺨이 뜨거웠다. 그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왜 눈을 뜨지 않았지?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 왜 멈추지 않았지? 지수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지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도연도 식탁에 앉았다. 지수는 도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도연은 태연했다. 형,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래. 형수님이 만든 된장찌개 맛있다. 그치 형? 응, 맛있어. 도연은 지수를 쳐다봤다. 지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괜찮아. 피곤해? 준호가 물었다. 조금요. 그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는 서둘러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연이 뒤에 섰다. 형수님. 낮에 잘 주무셨어요? 지수는 숨이 멎었다. 네, 그럼 다행이에요. 피곤해 보이셔서 깨우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도연은 웃었다. 형수님 자는 모습 진짜 예뻐요. 지수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도연 씨. 농담이에요. 그는 거실로 나갔다. 지수는 싱크대를 붙잡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지수야. 네,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지수는 준호를 봤다. 말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당신 동생이 날 만졌어. 자는 동안 얼굴을 쓰다듬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준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바빴지. 다음 주엔 시간 낼게. 네. 준호는 곧 잠들었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지수는 더 이상 거실 소파에서 쉬지 않았다. 도연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했다. 준호가 출근하면 지수는 방문을 잠갔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지수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왔다. 형수님,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전 형수님 요리하는 거 보는 게 좋아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지수 옆에 섰다. 너무 가까웠다. 형수님. 네.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거짓말. 지수는 칼을 놓았다. 도연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뭘요? 이렇게 자꾸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도연은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표정은 상처받은 듯 했다. 형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도연은 웃었다. 쓸쓸하게. 형수님은 정말 착하세요. 그래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형수님도 외롭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지수는 할 말이 없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저는 형수님을 이해해요. 형은 형수님을 안 봐요. 근데 저는 봐요. 도연 씨. 저는 형수님이 웃을 때, 슬플 때, 힘들 때 다 알아요. 그만해요. 지수는 부엌을 나갔다. 도연은 혼자 남았다. 그는 지수가 놓고 간 칼을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지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지수야. 무슨 일이야?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지수는 말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시동생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신경이 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결혼 생활 힘들어? 준호 오빠는 잘해줘? 응, 잘해줘. 그럼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혼자 남았다. 준호, 지수, 도연.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말했다.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게 됐어. 지수는 멈췄다. 얼마 동안요? 일주일 정도. 미안해, 갑자기. 괜찮아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형 걱정 마. 내가 형수님 잘 챙길게. 준호는 웃었다. 그래, 부탁해. 지수는 숨이 막혔다. 준호가 잠든 후 지수는 잠들지 못했다. 일주일. 도연이랑 단둘이. 어떻게 견디지? 지수는 불안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불안이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준호는 짐을 쌌다. 일주일이면 금방 갈 거야. 외롭겠지만 참아줘. 네. 도연이한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준호는 지수를 안았다. 사랑해. 저도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새벽 비행기를 탔다. 집은 조용해졌다. 지수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거실에 있었다. 지수는 방문을 잠그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다. 형수님, 점심 드셨어요? 네. 거짓말이시죠? 나와서 같이 드세요. 괜찮아요. 형수님, 이러시면 제가 속상해요. 지수는 문을 열었다. 도연이 서 있었다. 눈빛이 달라 보였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형수님이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지수는 간단히 파스타를 만들었다. 도연은 지수를 계속 쳐다봤다. 형수님. 네. 형 없으니까 편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형수님이랑 단둘이 있는 게 좋아요. 도연 씨. 형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거짓말. 도연은 일어났다. 지수에게 다가왔다. 형수님, 저 정직하게 말할게요. 뭐요? 전 형수님이 좋아요. 지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도연 씨, 정신 차리세요. 저 정신 멀쩡해요.
형수님은요? 지수는 뒤로 물러섰다. 도연은 따라왔다. 형수님도 저한테 신경 쓰잖아요. 저 알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저 피해요? 당연하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사이니까. 왜요? 형수랑 시동생이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지수는 눈물이 났다. 도연 씨 제발. 도연은 멈췄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그는 물러섰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형수님.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주방에 혼자 남았다. 지수는 침실 문을 잠갔다. 전화기를 봤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당신 동생이 나한테 고백했어. 나보고 사랑한대. 말할 수 없었다. 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똑똑. 형수님. 지수는 눈을 떴다. 도연의 목소리였다. 뭐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싫어요. 형수님, 저 술 마셨어요. 근데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도연 씨 그냥 주무세요. 형수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진심이에요. 형수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전 형수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도연 씨 저 결혼했어요. 당신 형이랑. 형은 형수님 안 봐요. 저는 봐요. 그만해요. 형수님도 외롭잖아요. 형수님도 저 보잖아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문에 기댔다. 형수님 문 안 열어주시면 여기서 밤새울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형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안 가요. 지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문 밖에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도연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형수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은 일어났다. 지수를 안았다. 형수님. 지수는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지수는 도연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도연은 놓지 않았다. 형수님 제발. 그냥 조금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멈췄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준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지수를 이렇게 안아줬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지수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불렀을까? 도연 씨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럼 왜 이러세요?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도연은 지수에게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지수의 팔을 잡고 있었다. 형수님 저한테 솔직해지면 안 돼요? 뭐가요? 저도 형수님이 신경 쓰이시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왜 문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이 밖에서 자면 감기 걸릴까 봐요. 도연은 슬프게 웃었다. 형수님은 정말 너무 착해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형수님한테는 당연한 게 제게는 특별해요. 지수는 손을 뿌리쳤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발. 형수님. 제발요 도연 씨. 도연은 한참을 지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형수님. 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전 포기 못해요.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댔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지수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문을 열어줬을까? 왜 밀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준호의 아내야. 도연이는 시동생이야. 아무리 되뇌어도 가슴속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지수는 늦게 일어났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부엌으로 나갔을 때 도연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왔어요. 지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도연이 말했다. 형수님 어젯밤 일. 죄송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시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다. 형수님,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형은 형수님 사랑하세요? 지수는 숨이 멎었다. 무슨 말이에요? 형은 형수님한테 관심 없잖아요. 집에 와도 일 이야기만 하고 형수님 보지도 않고. 그건 바빠서 그래요. 그게 사랑인가요? 지수는 할 말이 없었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전 형수님이 웃을 때, 슬플 때, 화날 때 다 알아요. 형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형은 몰라요. 도연 씨, 형수님은 그런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형수님은 진짜로 사랑받아야 해요. 그만해요. 지수는 부엌을 나가려 했다. 도연이 손목을 잡았다. 형수님, 저 보세요. 놓으세요. 저 보세요. 지수는 도연을 쳐다봤다. 도연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저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도연 씨, 우린 안 돼요. 왜요?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전 형수님을 가족으로 본 적 없어요. 지수는 눈물이 났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도연은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제가 또 선을 넘었네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주방에 혼자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잘 지내? 네. 도연이랑 불편한 거 없어? 지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미안해, 바빠서 오래 통화 못할 것 같아. 네, 사랑해. 저도요.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수는 저녁을 만들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다. 형수님, 저녁 드세요. 배 안 고파요. 거짓말.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혼자 드세요. 형수님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지수는 문을 열었다. 도연이 서 있었다. 손에 배달 음식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형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 고마워요. 나오세요. 같이 먹어요. 지수는 따라 나갔다. 둘은 마주 앉았다. 도연이 음식을 꺼냈다. 지수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형수님이 전에 이거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호는 지수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형수님. 네, 저 오늘 너무 심했죠.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형수님. 네,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수는 젓가락을 놓았다. 도연 씨, 우리 얘기 그만해요.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요. 뭔데요? 형수님, 본인한테 솔직해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형수님도 저한테 뭔가 느끼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왜 저 피해요? 당연하잖아요. 진짜 그것뿐인가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웃었다. 쓸쓸하게. 형수님, 전 기다릴게요. 형수님이 본인 마음 알 때까지.
지수는 침대에 누웠다. 준호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다. 차가웠다. 외로웠다. 핸드폰을 봤다. 준호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걸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 외로워. 돌아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도연이한테 아무 감정이 없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지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도연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두려웠다. 방에만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다가왔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다. 형수님, 점심 드셨어요? 네. 거짓말. 냄새 안 나요? 혼자 드세요. 형수님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문 앞에 놔둘게요. 꼭 드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수는 문을 열었다.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쪽지. 형수님, 건강 챙기세요. 마이너스 도연. 지수는 쪽지를 구겼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더 이상 방에만 있을 수 없었다.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거실로 나갔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지수를 보고 일어났다. 형수님. 앉아 있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도연은 부엌으로 따라왔다. 지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도연이 옆에서 도왔다. 형수님, 뭐 만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볶음밥이요. 제가 야채 썰게요. 고마워요.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도연이 말했다. 형수님, 이거 알아요? 뭐요? 형이랑 형수님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지수는 손을 멈췄다. 형은 바쁘니까요. 아니에요. 형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연 씨. 전 형수님이랑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그냥 평범하게 같이 밥 만들고 같이 먹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도연이 말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형수님이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지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형수님,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예뻐요. 지수는 웃음을 멈췄다. 도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요. 그래도요. 도연은 웃었다. 알겠어요. 근데 형수님. 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가 설거지를 할 때 도연이 뒤에 섰다. 형수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도연은 지수 옆에 섰다. 팔이 스쳤다. 지수는 피하지 않았다. 도연이 말했다. 형수님.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방에서 나와줘서요. 저랑 같이 밥 먹어줘서요. 지수는 접시를 헹궜다. 별일 아니에요. 제게는 특별해요. 지수는 도연을 쳐다봤다. 도연도 지수를 쳐다봤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이 손을 뻗었다. 지수의 뺨을 쓰다듬었다. 도연 씨. 형수님, 전 진심이에요. 안 돼요. 왜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왜 피하지 않으세요? 지수는 할 말이 없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 왜 이송기를 뿌리치지 않았을까? 도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형수님, 본인한테 솔직해지세요. 도연 씨, 제발. 형수님도 저 느끼잖아요. 지수는 눈물이 났다.
그래도 안 돼요. 왜요? 준호 때문이에요. 당신 형이에요. 형은 형수님 안 봐요. 그래도 도연은 지수를 안았다. 형수님, 전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밀어내야 했다. 알았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이었다. 지수는 도연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둘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형수님. 네. 후회하세요? 뭐요? 저랑 이렇게 있는 거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지수의 손을 꼭 쥐었다. 전 후회 안 해요. 형수님이랑 이렇게 있는 거 전 행복해요. 도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럼.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형수님도 그렇잖아요. 지수는 손을 뿌리쳤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형수님. 도연이 지수를 잡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지수는 얼어붙었다. 밀어내야 했다. 소리를 질러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웠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세상이 사라졌다. 도연만 남았다. 그리고 지수는 알았다. 자신도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도연이 입을 뗐다. 죄송해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도연은 지수의 눈물을 닦아줬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도연은 지수를 안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전 기다릴게요. 지수는 침대에 누웠다. 입술이 뜨거웠다. 도연의 키스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손으로 입술을 만졌다. 그리고 울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준호 얼굴이 떠올랐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의 얼굴도 떠올랐다. 지수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준호의 비행기가 정시에 착륙했다. 지수는 거실 시계를 확인했다. 7시 15분. 택시를 타면 8시쯤 도착할 것이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지수는 음식을 만들면서 3번이나 손을 대었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일주일 전 일들로 가득했다. 거울 앞에 섰다. 립스틱을 발랐다. 손이 떨려서 선을 벗어났다. 휴지로 닦고 다시 발랐다. 3번째 시도에서야 제대로 됐다.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방문이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욕실 쪽으로 향했다. 지수는 재빨리 거실로 나왔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다. 둘은 동시에 멈췄다.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다. 3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도연의 눈에는 묻지 못한 질문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없었다. 도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욕실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 소리를 들었다. 너무 빨랐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다. 캐리어 바퀴 소리. 신발 벗는 소리. 옷걸이에 재킷 거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섰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지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지수도 웃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올렸다. 준호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지수를 안았다. 꽉. 일주일 만에 포옹 치고는 힘이 넘쳤다. 지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었다.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낯설었다. 일주일 전까지 이 체온이 세상의 전부였다. 지금은 다른 체온이 그녀의 피부에 각인되어 있었다. 욕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나왔다. 머리가 젖어 물방울이 떨어졌다. 준호가 동생을 봤다. 손을 흔들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정적이 흘렀다. 10초 정도. 준호가 먼저 말을 깼다. 도연에게 잘 지냈냐고 물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셋이 식탁에 앉았다. 준호는 출장 이야기를 쏟아냈다. 계약 성사, 클라이언트 만족, 팀장 칭찬, 승진 가능성. 말이 많았다. 평소보다 훨씬.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은 밥만 먹었다. 젓가락질이 비정상적으로 느렸다. 준호가 도연을 쳐다봤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준호가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도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피곤하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도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한 번도. 시선이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무거웠다. 준호만 느끼지 못했다. 저녁이 끝나고 준호는 샤워하러 갔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혼자 부엌에 남았다. 싱크대 앞에 섰다. 물소리만 들렸다. 싱크대 물소리. 샤워실 물소리. 지수는 접시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왜 우는지도 몰랐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돌아보니 도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둘은 말없이 바라봤다. 3미터 거리. 도연의 눈빛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지수는 손으로 제지했다. 준호가 샤워 중이라고. 도연은 멈췄다. 입을 열었다. 소리 없이. 입 모양만으로 말했다. 사랑해요. 지수는 숨이 멎었다. 샤워 소리가 멎었다. 도연은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지수는 다시 설거지를 했다. 손은 더 떨렸다. 준호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고 말했다. 지수도 누웠다. 준호 옆에.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준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움찔했다.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출장 동안 외롭지 않았냐고 물었다. 도연이 잘 챙겨줬냐고. 지수는 대답했다. 괜찮았다고. 도연이 잘 챙겨줬다고.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준호는 지수를 안았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눈은 천장을 향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미 잠들었다. 지수는 생각했다. 평생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 수 있을까? 준호는 새벽에 출근했다. 6시 30분. 지수는 침대에 누운 채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 집이 조용해졌다. 도연과 단둘이 남았다. 복도에서 도연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의 방 앞을 지나갔다. 멈췄다. 3초. 다시 걸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지막했다. 간절했다. 형수님 하고 불렀다. 문 열어달라고. 지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어젯밤 잠 못 잤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수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다. 준호는 더 바빠졌다. 승진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새벽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왔다. 집에는 지수와 도연만 남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피했다. 철저하게. 지수는 도연이 거실에 있으면 방에 있었다. 도연이 부엌에 있으면 거실에 있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지수가 나타나면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날 오후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30분째 같은 페이지였다. 도연이 방에서 나왔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도연이 부엌을 나왔다. 지수 쪽으로 걸어왔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도연이 소파 앞에 섰다. 지수는 계속 책을 봤다. 도연이 입을 열었다. 지수는 책장을 넘겼다.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또 말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지수는 책을 덮었다. 일어났다. 방으로 가려고. 도연이 지수의 팔을 잡았다. 지수는 멈췄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일주일 만이었다. 도연의 눈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도연이 말했다. 앉아서 얘기하자고. 지수는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다. 도연도 앉았다. 1미터 거리.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말했다. 형수가 왜 피하냐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도연이 물었다. 후회하냐고. 자기랑 있었던 일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이 또 물었다. 느낀 감정이 거짓이었냐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었다고. 그럼 왜 이러냐고 도연이 물었다. 지수는 울었다. 도연은 다가가려 했다. 지수는 손으로 막았다. 지수가 말했다.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도연이 반박했다. 형은 형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수는 소리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도덕이 문제라고. 도연도 소리쳤다. 그럼 평생 불행하게 살 거냐고.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너지는 선. 도연이 일어났다. 지수에게 다가왔다. 지수는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소파에 막혔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지수 앞에.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도연이 말했다. 형수를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형에게 말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지수는 놀라 도연의 입을 막았다. 안 된다고.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입에서 떼어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다. 지수는 울며 말했다. 모르겠다고. 도연은 지수를 안았다. 지수는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도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삐삐삐삐. 준호였다. 둘은 화들짝 떨어졌다. 도연은 재빨리 일어났다. 지수도 눈물을 닦았다. 준호가 들어섰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거실을 봤다. 둘 다 표정이 이상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피곤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부엌으로 갔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그날 저녁도 셋이 식사했다. 분위기가 더 무거웠다. 준호가 말을 걸었다. 하지만 대답이 짧았다. 준호가 물었다.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지수는 피곤하다고 했다. 도연도 같은 대답을 했다. 준호는 납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상황은 악화됐다. 준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계속 느꼈다. 어느 날 밤 지수에게 물었다. 도연이랑 무슨 일 있냐고. 지수는 부인했다. 준호는 믿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지수는 화를 냈다. 준호도 화를 냈다.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형에게 말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말했다. 오늘 형에게 말하겠다고. 지수는 패닉에 빠졌다. 안 된다고. 하지만 도연은 확고했다. 지수는 울며 말렸다. 도연은 지수를 안았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준호가 퇴근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손이 떨렸다.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연은 방에 있었다. 용기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됐다. 셋이 식탁에 앉았다. 조용한 식사였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준호를 봤다. 준호도 도연을 봤다. 심상치 않았다. 도연이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다고.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뭔데 하고. 지수는 얼어붙었다. 도연은 심호흡했다. 그리고 말했다. 형수를 사랑한다고.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멍하니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형수를 사랑한다고. 헤어져 달라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개를 숙인 채. 준호는 도연을 봤다. 지수를 봤다. 농담이지 하고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라고. 준호는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수를 봤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답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준호는 도연에게 다가갔다. 멱살을 잡았다. 도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준호는 소리쳤다. 미친 거 아니냐고. 도연은 대답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준호는 주먹을 휘둘렀다. 도연의 뺨을 때렸다. 도연은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났다. 지수는 비명을 질렀다. 준호를 말렸다. 준호는 지수를 밀쳤다. 지수는 벽에 부딪혔다. 준호는 다시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도연도 맞받아쳤다. 둘이 엉켜 싸웠다. 소파가 넘어갔다. 꽃병이 깨졌다. 지수는 울며 소리쳤다. 그만하라고. 결국 준호가 도연을 바닥에 눌렀다. 주먹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치지 않았다. 도연을 노려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일어났다. 나가라고 말했다. 당장. 도연은 일어났다. 입을 닦았다. 피가 묻었다. 지수를 봤다. 지수도 도연을 봤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자는 뜻이었다. 준호도 봤다. 지수를. 지수는 도연의 손을 봤다. 준호를 봤다. 시간이 멈췄다. 지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도연의 눈에 희망이 피었다. 하지만 지수의 손은 도연에게 가지 않았다.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못 가겠다고. 도연은 얼어붙었다. 지수는 계속 울며 말했다. 사랑하지만 갈 수 없다고. 도연은 한참 지수를 바라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30분 후 집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수와 준호는 남았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준호는 지수를 용서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이혼하자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절차를 밟았다. 재산은 반씩 나눴다.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됐다. 지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출판사에서 일했다. 도연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준호와도. 혼자였지만 견딜만 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도연을 마주쳤다. 도연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3초. 지수는 미소 지었다. 도연도 미소 지었다. 각자의 길로 갔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남자 목소리였다. 선으로 만난 사람이었다. 만나보겠냐고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좋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햇살이 비쳤다. 지수는 웃었다. 삶은 계속됐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